4월 10일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 시애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와 시애틀은 연장 승부 끝에 시애틀이 10회 초 결승 득점을 올리며 4대3 클러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3회에 각각 2점씩 뽑아내고 이 8회에 각각 1점씩 뽑아내며 3대3 클러치 상황에서 이 안타를 하나 더 때려낸 시애틀이 10회에 1점을 더 올리며 안타 개수 7대6으로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여기에는 시애틀의 불펜진의 힘이 굉장히 주요하였습니다. 이 몬테로라는 불펜이 점수를 내어주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그레이브맨과 미들턴이 끝까지 잘 막아주며 시애틀이 마운드를 잘 지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미네소타는 분명히 타격에서 중심 타선에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최근 흐름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죽었었던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시애틀이 더 죽어있는 타격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하위 타선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점이 내일 경기에서도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에는 이 타선의 효율이 분명히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부분에서 이 미네소타가 타격이 하위 타선에서 더 힘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슈메이커와 플렉센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슈메이커는 직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만을 허용하며 피홈런 하나 허용해서 1자책점을 기록하고 1.50의 평균자책점으로 첫 승을 깔끔하게 챙겨갔던 슈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날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4사구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슈메이커에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첫 번째 등판 경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플렉센의 경우에는 시즌 1승을 올리는데 성공했으며 방어율은 제로입니다. 이 직전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4피안타 2사사구 6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방어율 제로를 유지한 데 성공을 했죠. 이날 플렉센이 기록한 피안타율은 2할 2푼 1리로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슈메이커는 92마일 패스트볼과 함께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던지며 이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유형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을 보다시피 이 볼넷 비율은 굉장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타자들을 9위로 솎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슈메이커입니다. 따라서 이 보여진 성적과는 반대로 의외로 이 실점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슈메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플렉센의 경우에는 그래도 슈메이커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4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이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 커브를 구사를 하게 되는데 이 탈삼진율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이 굉장히 플렉센의 고비가 먹혀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특히 커브볼을 많이 던지지는 않지만 구사율을 늘린다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되는 이 플렉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개의 커브볼을 던져서 타자들은 이 플렉센의 커브볼을 단 한 번도 공을 건드린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커브볼의 비율을 늘린다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플렉센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죠.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 과부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네소타의 경우에도 이 필승조들은 분명히 등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현재 상황이며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에서 투구수가 과도한 선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그레이브먼도 연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내일 등판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이 투수전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슈메이커가 선발에서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지만 시애틀의 타격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슈메이커가 어느 정도 또 버텨준다고 한다면 결국 5이닝만 던져줘도 불펜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시애틀조차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따라서 내일은 아마 불펜들이 많이 등판을 하면서 또다시 이 총력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네소타가 연장 승부 끝에 시애틀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던 1차전이며 양팀이 내일 경기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에서는 플렉센이 슈메이커보다 지표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며 1.50의 ERA가 슈메이커의 세부 데이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외의 실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렉센은 메이저리그로 넘어간 후 이 커터의 활용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에 따른 성적 향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이 구속으로도 압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볼배합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고 이 KBO에서도 잘 써먹었던 커브볼은 아직까지 타자들에게 상당히 위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 커브볼을 총 13개 던졌지만 이게 아직 공을 건드린 타자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애틀의 타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일 경기도 득점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팀 모두 불펜진의 휴식을 취하고 공을 던졌고 연투까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클러치 상황에서 필승조 카드를 안 꺼낼 이유는 없죠. 따라서 이 언더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메이저리그 화이트삭스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는 랜스린이 완봉승을 하며 6대0으로 캔자스시티를 완파했던 화이트삭스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메르세데스라는 핵심 타자가 타선의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좌투수에게 강한 면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이 원래 선발 투수도 싱어라는 우투수가 발표났다가 결국 캔자스시티는 마이너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삭스도 로돈에서 시즈로 선발 투수가 변경되었죠. 이 점은 이 화이트삭스에게 이번 경기에서도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캔자스시티는 이 메리필드를 필두로 해서 타격의 효율성을 시즌 초반 잘 끌고 나갔으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 9번에서 이 타일러와 로페즈를 배치하며 최대한 8, 9, 1 그리고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공격 루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 화이트삭스의 타격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죠. 결국 여기에는 이 불펜진의 기량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시즈와 마이너입니다. 마이너는 이 직전 등판에서 텍사스를 상대로 6이닝 동안 1피홈런 포함 4피안타 4자책점을 기록하며 이 방어율 6.00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죠. 만족스럽지는 못한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만 평가하자면 맞은 피안타는 결국 4개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이 마이너에게 호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상대가 좌투수에게 강력한 이 화이트삭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마이너도 내일 고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이 시즈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은 5.79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직전 경기에서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4.2이닝 동안 5피안타를 기록하며 피홈런 1개를 포함을 했죠. 3자책점을 가져가며 이러한 성적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패에는 노디시전이 되었고 이 볼넷 3개와 삼진 3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피안타율이 2할 7푼 8리로 이 마이너가 기록한 1할 때의 피안타율보다 조금 높았다는 점에서 이 선발의 객관적인 데이터의 싸움에서는 마이너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죠. 이 CJ의 경우에는 98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85마일 슬라이더, 3마일의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며 커브도 9%의 비율로 어느정도 비중있게는 가져가는 포피치 유형의 투수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지표에서 조금 많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시즈가 이 빠른 공을 던짐에도 아쉬운 성적을 가져가는 게 이러한 지표들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맞았을 때 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정타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즈 입장에서는 이 공에 힘이 없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마이너의 경우에는 그래도 맞았을 때 평균 타구 속도가 메이저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헛스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망이가 쫓아나온 비율도 상위 20%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탈삼진율도 평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투수의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는 이 91마일에 훨씬 느린 공을 던지는 마이너지만 이 시즈보다 마이너가 더 효율적인 피칭을 한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펜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양팀은 직전 경기에 날씨 영향으로 경기가 포스트폰드되며 불펜들에게는 호재가 다가왔습니다. 이 휴식을 조금 취할 수 있었죠. 확실히 불펜에서는 이 화이트삭스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점수를 내준다면 이 버머와 크로셋 그리고 코패치가 분명히 불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화이트삭스이기 때문에 어떤 필승조를 꺼내도 성적은 결국에는 0대 0가 최선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선발 싸움에서 화이트삭스가 좌투수를 상대로 또 공략에 성공한다면 둘 다 점수를 못 내더라도 경기는 그대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캔자스시티도 이 필승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자들이 점수를 못 내준다면 불펜들이 점수를 지켜도 경기를 뒤집기는 어렵죠. 결국에는 타격에서 누가 얼만큼 해주느냐가 내일 캔자스시티에서 이 경기 초반에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요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좌투수만 만나면 타격이 살아나는 화이트삭스죠. 이 본래 론돈과 싱어의 매치업으로 우투수를 꺼낸 듯했으나 양팀 모두 선발 투수가 바뀌어 이 시즈와 마이너가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이트삭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죠. 이 직전 경기에서 캔자스시티의 켈러를 완전히 공략한 데 성공해서 하면서 이 6대0 완승을 거두었던 화이트삭스였고 여전히 건재한 이 메르세데스의 화력은 강력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이 좌투수가 등판하다 보니 화이트삭스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팀 경기가 포스트폰드되며 하루의 휴식을 취할 만큼 이 불펜의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 타격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시즈도 불안한 피칭의 연속이었으며 이 마이너도 좌투수라는 점에서 이 화이트삭스에게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 마운드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이 캔자스시티가 이 필승조를 이기는 상황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패전조를 꺼내서 계속해서 경기를 끝내려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 같죠. 따라서 이 다득점의 경기가 의외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하면서 화이트삭스의 약 우세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승리 또는 이 오버로의 접근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경기에서 이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의 마운드를 폭격하며 11대 3으로 승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클리블랜드는 이에 따라 3연승을 달리게 되었고 디트로이트는 3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최근 에르난데스가 타격감을 확실하게 끌어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포수인 페레즈 선수죠. 페레즈 선수도 타격감을 상당히 좋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메네즈가 유격수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하위 타선에서 기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타선의 득점력을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 클리블랜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클리블랜드는 루플로, 에르난데스, 라미레즈, 로사리오, 그 다음에 레이에스, 로사리오 A, 창, 그리고 페레즈, 기메네스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해서 어제 성적을 이루어냈으며 내일도 좋은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라인업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면 디트로이트는 타격감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 카브레라가 개막전에서 홈런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으나 최근 부진에 빠져 있고 중심 타선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 이 득점 효율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불펜도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는 만큼 이 타격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내일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 알렌과 우레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두 선수는 조금 다른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렌은 이 94마일의 빠른 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살짝 맞춰 잡는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으며 이 우레나는 맞아 나가는 공이 많더라도 이 탈삼진과 헛스윙률이 굉장히 높은 투수입니다. 주 무기인 슬라이더가 잘 먹어 들어가는 우레나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안타를 맞았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우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3이닝 던져가지고 이제 홈런 1개 포함 4피안타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부진에 빠졌고 이 볼넷도 4개나 기록하면서 이 좋지 못한 성적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시티와 경기에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홈런 포함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패전 투수가 되었죠. 평균 자책점은 3.60을 기록했었고 이때 당시 이제 클리블랜드의 타격이 너무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음에도 패전 투수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아야 됐던 이 알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캔자스시티도 타격이 좋은 팀이기에 그 팀을 상대로 이 정도 5피안타 피칭을 해줬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일단은 타구 반발 속도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홈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낮은 알렌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내일 어느 정도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먼저 디트로이트죠.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쿠버리 먼저 나왔지만 4이닝 만에 내려갔고 이 렌지와 가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차례로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가르시아가 32구를 던졌고 이 알렉산더가 34구를 소화하면서 이 내일 등판에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기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스네로랑 파머가 분명히 버티고 파머가 아니죠. 풀머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필승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해줄 것이냐가 이 디트로이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필승조 2명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발진이 무너지고 경기를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불펜을 필승조를 가동하지 못하고 경기를 그저 마무리 지으려는 패전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점수를 더 벌려지는 더 크게 져버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이 스테파니 공이 조금 많았습니다. 스테파니 28개 공을 던지면서 내일 만약 이기는 상황이 왔을 때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다른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는 필승조 투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클리블랜드가 불펜 상황에서도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면 필승조는 있으나 필승조가 등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풀머와 시스네로가 불펜에서 절정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기는 상황에서 등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선발진에서 보이드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상황이며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의 마운드를 한번 폭격한 이상 쉽게 경기를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레나는 탈삼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지만 피안타율을 그만큼 못 받쳐주고 있고 그에 따라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알렌은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디트로이트 타자들이 최근 너무 타격감이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알렌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쉽게 클리블랜드의 승리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